어머님, 유치원 등원 시간이 제 출근 시간이랑 안 맞아서요. 1시간만 좀 봐주세요. 유치원 버스가 여기로 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1시간만이라니. 그 말은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마치 별일 아닌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잠깐만 도와주면 되는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유치원 버스가 우리 집으로 오지? 왜 아이 등원 준비를 내가 해야 하지? 왜 자기들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먼저 떠오른 걸까? 며칠째 연락이 없더니 이사 날짜부터 잡았더군요. 그것도 우리 집 근처로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운 데에 집이 났나 보다 싶었습니다. 출퇴근이 편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이 유치원 때문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사 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엔 아이를 제 집에 맡기고 출근하고 저녁엔 아이 찾으러 오면서 밥까지 먹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아이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유치원 버스는 우리 집 앞으로 왔고 등원 준비는 제 몫이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사를 한 게 아니라 저를 자기들 생활 속에 끼워 넣은 거였다는 걸요. 처음에는 정말 1시간만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잠깐 맡아주고 버스만 태우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됐습니다. 아이가 일찍 오면 아침밥도 제가 챙겨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양말을 찾아 신겼습니다. 유치원 가방도 제 집 현관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깜빡 두고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통도 있고 여벌옷도 있고 칫솔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맡길 생각이면 그렇게까지 챙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느낌이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늘 급한 얼굴로 아이를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금방 올게요. 버스만 태워주시면 돼요. 말은 늘 짧고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는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아이를 깨우고 달래고 먹이고 입히는 일까지 다 제 손을 거쳤습니다.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1시간만 맡아달라는 말은 정말 1시간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버스에 아이를 태워보내면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며느리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원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그날은 진짜 급한 일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만요. 어머니, 이번 주만요. 그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하원 시간에 맞춰 제가 집에 있어야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간식을 찾는 것도 제 집이었고 숙제를 펼치는 것도 제 식탁이었습니다. 처음엔 색칠놀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숫자 공부를 봐달라고 하고 받아쓰기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봐주시면 더 잘하더라고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던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느새 제 오후 시간은 전부 아이 시간에 맞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예약도 미뤘고 친구와 약속도 늦췄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잠깐 도와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이상했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오는 시간이 늘 비슷했습니다. 퇴근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아이만 데리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냄비부터 열어봤습니다. 아들은 식탁 앞에 앉아 물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처음엔 안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저녁이 준비됐는지 묻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왔다가 저녁까지 먹고 가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반찬 하나 더 꺼내고 국 한 번 더 데우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네요. 아들은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애도 여기 오면 편해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편한 건 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도 편한 겁니다. 아이 맡기고 일하고 저녁까지 해결하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니까요. 그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 온 게 아니라 저를 가져다 쓴다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해졌습니다. 주말까지 겹치기 시작하자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꼭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봐주실 수 있어요? 병원만 다녀올게요. 결혼식만 다녀올게요. 말은 늘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맡기면 반나절이 훌쩍 갔습니다. 저는 친구들 모임을 2번이나 취소했습니다. 미리 잡아둔 점심 약속도 못 나갔습니다. 한 번은 미용실 예약까지 미뤘습니다. 휴대폰 달력을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그라미 쳐둔 약속 옆에 취소 표시가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를 잠깐 봐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이 통째로 저 집 사정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등원 준비, 오후는 하원과 숙제, 저녁은 식사 준비, 주말은 돌봄. 이삿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사 이후 제 생활이 전부 바뀌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얄미운 건 그걸 아무도 큰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미안한 얼굴을 잠깐 하고 끝났습니다. 아들은 조금만 더 부탁해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달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끌려 들어간 거라고요. 결정적인 건 달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에 앉았다가 저는 그대로 손을 멈췄습니다. 냉장고 옆에 붙여둔 달력에 제 약속들이 줄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도 하나 취소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한 번 미뤘습니다. 주말 점심 약속도 못 나갔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 하원 시간과 유치원 준비물이 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맡아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제 생활이 전부 아이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아이 오기 전에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학교 시간엔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밥도 넉넉히 준비해둬야 했습니다. 주말 약속은 먼저 잡아도 결국 취소하는 쪽이 늘 저였습니다. 그제야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한두 번 도와준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없더니 이사 날짜부터 잡았던 것도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 것도 전부 제 시간을 자기들 생활 안으로 끌어넣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한테는 그 어떤 상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찾으러 온 아들과 며느리는 또 평소처럼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국을 데우다가 불을 껐습니다. 반찬도 더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 얼굴을 보고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언제 물어볼 생각이었니? 둘 다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 날짜도 남한테 먼저 들었어. 우리 집 근처로 온 이유도 나중에 알았어. 아침 등원 준비도 내가 하고, 하원도 내가 맡고, 숙제도 내가 보고, 저녁도 내가 차렸지. 그런데 그 많은 일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 괜찮냐고 물어봤니? 아들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바로 끊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거랑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달라. 상의하는 거랑 정해놓고 통보하는 것도 다르고, 며느리는 급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로는 안 됐습니다. 미안하면 처음에 물었어야지. 내 시간은 왜 너희가 먼저 써? 내 약속은 왜 내가 먼저 포기해야 해?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아니라 진짜 불편한 표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서야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끌려왔는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아이를 데리고 오려 했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 가방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벗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안 돼.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들도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지만 분명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아이 맡기는 건 미리 물어. 내가 된다고 할 때만 맡겨. 하원도 매일 못해. 숙제도 매일 못 봐. 저녁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일도 이제 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생활을 너희 일정에 맞춰 사는 건 못해. 나는 너희 엄마지. 너희 집 도우미가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진 뒤에야 아들이 작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보다 필요한 건 바뀐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당연한 듯 맡기고 가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부탁이 필요하면 먼저 물었고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도 도와줄 수 있는 날엔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제 약속부터 지켰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없던 이유가 저 몰래 근처로 이사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사 소식만 뒤늦게 안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삶을 얼마나 쉽게 자기들 편한 쪽으로 끌고 갔는지도 같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날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 더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넘어가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시간이 먼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약속이 지워지고 제 하루가 밀리고 제가 해야 할 일보다 남의 일정이 먼저가 돼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라서 도와주는 것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가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요. 그날 문 앞에서 제가 지킨 건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리였고 내 생활이었고 내가 나로 남아있을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 조금 덜 미안하고 조금 덜 흔들립니다. 도와줄 땐 기꺼이 돕고 안 될 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도 제 삶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